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인사를 드리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만 해도 거실에는 봄날처럼 온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엄마의 표정이 삽시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듯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너 왜 숨겼어? 갑작스런 추궁에 제가 멍하니 엄마를 쳐다봤는데요.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서준이 위에 누나가 3명인 거 왜 숨겼냐는 거잖아. 엄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수사 끝에 결정적 단서를 발견한 형사처럼 엄마가 저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누나가 많은 게 뭘 숨길 이유가 된다고 숨겼겠어. 어쩌다 보니 말 못한 것뿐인데. 뒷걸음질을 치며 슬금슬금 제 방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엄마의 레이더망은 이미 저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남매인 집에 아들이 혼자라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알기나 해? 보나마나 아들 낳으려고 4씩이나 낳은 거라니까. 엄마의 얼굴이 사과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급히 손 부채질을 하던 엄마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준이 아버지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들었니?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제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준 씨네 집안이 엄청 화목하거든. 그게 다 가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가족이 많아서 그렇다니? 들어보니 서준 씨 아버지는 5남매인가 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엄마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뭐? 5남매? 설마 서준이 아버지도 위에 누나들만 있고 막내 아들은 아니겠지? 맞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마치 투시라도 하듯 정확히 짚어내는 엄마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 논란과는 달리 엄마의 얼굴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도 독자라는 거네?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고모님들 계신데 독자라니 그건 아니지.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여기며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엄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엄마가 화 안 낼 테니까 지금부터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야 해. 엄마,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처음으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제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잘 들어봐. 서준이 아버지도 독자고 서준이도 독자잖아. 그러니까 남자만 놓고 봤을 때만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남자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긴 하지. 니들이 사귄 지 2년이 넘었는데 못 들었을 리 없을 테고. 서준이가 그 집에서 몇 대 독자래. 아, 그거 당연히 들었지. 그래서 몇 대 독자래. 그게 엄마 기준으로 하자면 5대 독자인 것 같더라고. 완전 신기하지 않아?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뭐? 5대 독자? 진짜로 5대 독자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5대 독자라며. 아니, 누나들이 있으니까 독자는 아니라니까. 아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5대 독자가 맞잖아. 근데 그걸 숨기고 있었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엄마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독자를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서준 씨네 집은 남자 여자 그런 거 전혀 안 따지는 집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런 걸 안 따지는 집인데 서준이 위로 누나가 셋이야?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라니까. 진짜로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 아니라니까. 보나마나 서준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낳으라고 서준이 엄마를 엄청 힘들게 했으니까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넷째까지 낳았지. 우리 때도 애를 넷씩이나 낳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그게 확실하다니까. 난 무조건 결혼 반대야. 엄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결혼을 반대하다니. 니들이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고작 양가 인사한 것뿐인데 오히려 잘 된 거지. 엄마, 난 무조건 서준 씨랑 결혼할 거야. 서준 씨 어머님이랑 할머님 엄청 좋은 분들이란 말이야. 거기다 누님들도 엄청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러니까 네가 아직 한참 철이 덜 들었다는 거야. 너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지? 요즘 세상에 누나가 셋이나 있는 그것도 5대 독자한테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하겠어. 아마도 5대 독자라는 말 듣자마자 대부분 도망갔을걸. 그러다 보니 너한테 잘해주면서 꼬시고 있는 거야. 그치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 돌변하기 마련인 거지. 왜 자꾸 5대 독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 아니라니까. 엄청 좋은 분들이야. 수십 년간 쌓아온 인생 경험을 총동원하듯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네가 서준이랑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내가 말해볼까? 펼쳐질 일들이라니? 만약 네가 바로 아들을 낳는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딸을 낳게 되면 처음에는 둘째 낳아라 그러겠지. 문제는 둘째를 낳았는데도 또 딸을 낳게 됐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떤 일이 일어나긴 뭘 어떤 일이 일어나. 그냥 축하해 주시겠지. 참도 그러겠다. 보나마나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지옥이 시작되다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났다고 집안이 난리가 나겠지.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봐. 네가 둘째를 낳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서준이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와서는 내내 한숨만 쉬는 거야. 그리고는 서준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겠지. 넌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고 대체 잘하는 게 뭐니? 몸 추스르는 대로 바로 셋째 가질 생각해라. 5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런 것쯤은 각오하고 왔겠지. 딸 낳았으니까 몸조리 오래 할 필요도 없으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라. 딸을 둘씩이나 낳고 몸조리 하는 것 자체가 사치 아니겠니? 이러면서 서준이네 가족들이 둘째 얼굴을 확인도 안 하고 가버릴걸.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시나리오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연기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엄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가만히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아빠가 안경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다. 거기다 드라마도 맨날 막장 드라마만 봐서 더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남자 얼굴에 냅다 된장을 쳐바르더라니까. 어찌나 황당하던지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세상에 아내가 남편 얼굴에 냅다 된장을 쳐바르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하영이 말대로 당신은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문제야. 그지? 엄마 진짜 문제라니까. 힘들겠지만 앞으로 드라마를 좀 끊어봐. 맨날 막장 드라마만 보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 제가 아빠 편에 서서 거들자 소파 한쪽에 앉아있던 동생도 귀에다 싶었는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마가 맨날 막장 드라마만 보니까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미래의 내 아내한테도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저번에도 드라마에서 며느리 얼굴에 미역국 막 끼얹는 거 보고 엄마가 속이 시원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드라마 좀 그만 봐. 삽시간에 3대 1이 되어버리자 엄마 얼굴이 더욱 붉어졌는데요. 사면 초가에 몰린 장수처럼 엄마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영이가
5대 독자랑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들이 있다잖아. 그게 왜 5대 독자야? 집집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암튼 다들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엄마의 얼굴이 울긋불긋 익어갔는데요.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묵직한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방에서, 그리고 저녁 식사 중에도,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엄마는 쉴 새 없이 한숨을 토해냈어요.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듯 그 한숨들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영아,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데 5대 독자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3대 독자만 됐어도 엄마가 걱정을 안 한다니까. 근데 5대 독자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요즘은 살다가 이혼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지금 헤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엄마는 빨래를 개다 말고도 설거지를 하다 말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붙잡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집요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지겹다는 듯 대답했지만 엄마의 집념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네가 아들을 못 낳게 되면 대를 끊어놓은 역적이 되는 건데 그럼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거냐고. 그때 가서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하라고 하면 어쩔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마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눈앞에 펼쳐놓으며 경고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어. 엄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친구 중에도 아들 못 낳아서 이혼당한 친구가 있다니까.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그 친구 진짜 고생 많이 하다가 이혼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로 암 진단까지 받고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3대 독자도 아니고 5대 독자는 진짜 너무한 거잖아. 엄마의 눈이 금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어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의 본능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뒤섞여 엄마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겪었던 고통이 마치 엄마 자신의 상처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 해 보였으니까요. 그 무렵 엄마는 5대 독자라는 단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5대 독자, 저녁에도 5대 독자, 마치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엄마 입에서 그 네 글자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려서 꺼내봤더니 아빠였어요. 하영아,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짧고 간결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그런 전화를 하지 않던 아빠였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집 앞 산책로에 아빠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빨리 들어가 봐야 하니까 본론부터 말할게. 그 뭐냐? 아빠는 서준이가 참 괜찮아 보이거든. 그치? 괜찮아 보이지? 성격도 차분하고 그날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서준이가 너를 참 살뜰히 챙기는 거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거든. 아빠의 목소리가 따스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듯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살뜰히 챙긴 게 있었나? 제가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그날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빠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너한테 반찬도 올려줬잖아. 특히 생선가시 발라주는 모습 보고
결혼해서 살아도 참 자상하겠구나 싶었거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해주더라고. 들어보니 누나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은 모양이야. 누나들한테? 어, 남자는 무조건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아야 한다고 했대. 거기다 서준 씨 아버님도 어머님께 생선가시 발라주고 그러신대. 아빠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엄마 말대로 5대 독자면 아들만 귀히 여기기 마련일 텐데 신기하네. 서준 씨 말로는 어머님의 아이를 4씩이나 낳으셨잖아. 그래서 혹시나 몸이 상할까봐 아버님이 엄청 챙기신다고 하는 것 같아. 서준 씨 낳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생 많이 하셨다나 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다정한 편이긴 해.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네.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거라니까. 아빠가 잠시 말을 멈추고 망설이다가 입을 뗐어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봤자 안 통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 눈으로 확인시켜주자니? 그러니까 서준이네 집이 아들에 집착하고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자는 거지. 아빠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 그치만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줘?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빠가 볼 때는 그냥 서준이한테 다 털어놓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 엄마를 안심시킬 게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해봐. 서준이가 워낙 착하다 보니 이해할 거야. 네 엄마 논리가 어이가 없지만 사실 5대 독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반감이 들긴 할 것 같거든. 그런 부분을 서준이한테 잘 말해봐. 아빠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아빠 얼굴에는 딸을 걱정하는 애틋함이 가득했는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빠는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날 저녁 주고받은 아빠의 당부가 묵직하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도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카페 창가자리에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격렬한 반대부터 매일 이어지는 설득과 한숨, 그리고 아빠가 산책로에서 건넨 조심스러운 제안까지 말이죠. 말하는 내내 가슴이 조여왔는데요. 혹시나 남편이 상처받진 않을까, 우리 집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거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놀랄 만큼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쯤은 예상했다는 듯 태연하기까지 했어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괜히 나 미움받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시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는 인상을 주진 않을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 위로 누나만 셋이라고 너네 집에서 싫어하지 않았냐고 묻긴 하셨거든. 우리 집이 워낙 특이한 경우잖아. 누구라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투에는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의 반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야, 너무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그런 건 내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더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며칠 뒤 남편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서류 같은 것이 안에 들어있는 듯해 보였어요. 이게 뭐야?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보관된 졸업장이었어요. 여기 이건 우리 둘째 고모, 그리고 이건 넷째 고모 대학 졸업장이야. 그때 당시 찍은 사진까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 졸업장이라니? 근데 고모님 두 분 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셨던 거야? 제 눈이 커졌는데요. 졸업장에 찍힌 학교 이름을 보는 순간 입이 저절로 벌어졌거든요. 고모 두 분 다 공부를 엄청 잘하셨대. 수제 소리 듣고 그러셨나 보더라고. 순간 도대체 이걸 왜 보여주는 것일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들으며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구나. 무릎을 탁 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 모두 거실에 모였고 모두가 소파에 둘러앉자 제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지?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서울대 졸업장이잖아. 뭐? 서울대? 누가 서울대를 나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서울대라는 단어에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어요. 서준 씨 넷째 고모님이 서울대 졸업하셨대. 그리고 둘째 고모님은 연세대를 졸업하셨어. 제 말이 떨어지자 엄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은 동그래지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가 한동안 말없이 졸업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미 반쯤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신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서준 씨 고모님이 서울대를 졸업하셨어. 엄마도 알다시피 그때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남녀 차별이 존재했었잖아.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처럼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근데 서준 씨 할머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어떻게 하셨는데?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엄마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오남매다 보니까 돈이 풍족할 수가 없었다나 봐. 그러다 보니 할머님께서는 정확하게 룰을 정하셨대. 룰을 정하시다니? 엄마의 눈빛이 점점 더 집중되어 갔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든 채 이야기에 몰입해 있었거든요. 대학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자식만 보내겠다고 선포하셨대. 그중에 둘째 고모님과 넷째 고모님이 공부를 제일 잘하셔서 두 분만 대학을 보내주셨다나 봐. 엄마 말대로 남녀 차별이 존재했다면 공부를 잘하던 말던 엄마 기준으로 사대독자인 아버님을 대학에 보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아버님은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하셨대. 그게 정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두 장의 졸업장을 번갈아 가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곧 감탄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두 분 다 학벌이 어마어마하구나. 당연하지. 두 분 다 명문대를 나오신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 서준 씨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대학 보낸다고 했다 보니 다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다나 봐. 근데 그중에서 서준 씨가 제일 공부를 못하다 보니 혹시나 어머님이 대학을 안 보낼까 싶어서 누나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서준 씨를 오히려 더 엄하게 키우셨다고 했거든. 말을 하는 내내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얼굴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해로 바뀌어 갔으니까요. 아빠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일이네.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마. 할머님이랑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는 삼신할머니가 주시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신경 안 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 그 순간 엄마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꽁꽁 쌓아 올렸던 걱정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엄마가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깊은 숨이었어요. 굳어있던 엄마 얼굴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 표정이 한결 누그러지던 그때가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준 씨 할머님이 아들 낳으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대. 정말이지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하셨대. 셋째도 딸을 낳고 의기소침해져 있던 어머님한테 할머니께서 아이는 삼신할머니가 주시는 건데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 거야. 셋째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뭘 눈치를 보고 그래. 혹시 아니? 셋째가 엄청난 인물이 될 줄. 내가 자식 키워보니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나아. 그러니까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거야. 어머님은 그때 할머님의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우셨대. 근데 몇 년 뒤에 생각지도 않게 늦둥이로 서준 씨를 낳은 거지. 순간 엄마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할머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어요. 며느리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따스한 말들이 엄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듯해 보였거든요. 참 훌륭한 분이시네. 엄마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과 감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양가 어른들은 금세 마음을 터놓았고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화사한 꽃들로 장식된 예식장은 축복의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시너이가 셋이나 된다며 이런저런 추측들이 오갔지만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을 직접 만나본 뒤 마음 깊이 안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할머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따뜻한 분들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반년이 흘렀을 무렵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시댁에 소식을 전하자 가족들은 축하 파티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시할머님께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말했어요. 우리 때야 아들 못 낳으면 대가 끊긴다는 말을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잖니. 저 세상 가면 다 잊을 텐데 대가 끊기고 그런 걸 신경 쓸 틈이 어딨겠어. 그러니 니들은 맘 편히 살도록 해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자인데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다 괜찮으니까 맘 편히 먹고 부디 건강하기만 하렴.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감사하긴. 무엇보다도 하영이 네 건강이 제일 우선인 거야. 할머님의 손은 따스했고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온기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시댁에서 다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남편을 슬쩍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저 정신 나간 인간처럼 한눈만 팔아봐.
그땐 진짜로 호적에서 파버릴라니까. 엄마, 난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시어머님이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하신 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 있었는데요. 화면 속 시어머니가 바람난 아들의 편을 들며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어대는데 너도 참 독종이다. 내 귀한 아들이 이만큼 했으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지라며 화면 속 며느리를 나무랐거든요. 순간 할머님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저 여편 내가 미쳤는갑다. 돌았네 돌았어. 거실이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할머님의 진심 어린 분노가 오히려 유쾌하게 느껴졌어요. 그 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며칠 전 병원에 다녀왔고 또다시 아들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양가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엄마가 가장 기뻐했어요. 잘됐다. 잘됐어. 진짜 잘됐다. 누가 알면 엄마가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웃으며 농담을 건넸지만 엄마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요즘은 사부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어머님 심정이 이해가 되다니? 셋째까지 딸을 낳았지만 사돈 어르신께서 실은 내색 한 번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사부인이 더 고마워서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대방이 진심을 보이면 나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법이거든. 다들 좋은 분들이니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했거든. 그럼 이제는 5대 독자는 끝난 거네. 진짜 잘됐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할머님의 현명함으로 인해 화목한 가족이라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사랑은 대물림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베푸셨던 따스함이 이제는 시어머님을 통해 제게로 흘러왔고 저 또한 언젠가 두 분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줄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선한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